안녕하십니까. 김문수인데 고용노동부 장관이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신동아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근데 이거 소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이제 이번에 왜 서영교 민주당이 서영교가 이제 국무위원들 보고 다 일어서고 이게 죄송하다고 국민 앞에 백배 사죄라고 이제 일어서서 막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요구를 할 때 그때 유일하게 혼자 꼿꼿하게 앉아서 사과 안 하고 이게 앉아 있었던 이분이 김문수. 역시 근데 소신, 원칙 이거 하면 이게 김문수죠. 김문수입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 그렇죠. 일제시대에 나라가 망했는데 뭐 국적이 당연히 송기정도 일본이죠. 이게 뭐 임시정부가 우리 국적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이것도 이게 당당하게 국회에서 쫓겨나면서까지 돈봉투 받은 안호영이라는 놈 있잖아요. 안호영. 이 자각이 환경노동위원장인데 돈봉투 300만 원 받은 놈 아닙니까? 이 자각이 장관을 막 쫓겨내고 이랬잖아요. 그래도 이게 꿋꿋하게 소신 있는 이런 분이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지사는 이제 제가 경기도 지사할 때부터 저하고 워낙 친하게 지내고 또 실제 김문수 TV에 제가 계속 이 고정 패널로 오랫동안 방송을 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잘하는 진짜 청렴, 결백하고 원칙, 소신이 있는 게 정치인입니다. 청렴, 결백하면 이게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평생 7, 8천원짜리 뭐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이상을 제가 먹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김문수자가 아마 집도 여기 평생 이사도 한 2번 갔나? 아주 이제 청렴하게 경기도지사 하면 이재명이처럼요. 돈 챙기려면 천문학적인 돈을 챙길 수 있는 이런 자리가 경기도지사 아닙니까? 그런데 청렴함에 김문수입니다. 뭐 정치 성향이 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갤럽 있죠. 가장 최근에 갤럽의 여론조사에 한동훈 5%, 홍준표 5% 넣었죠. 거기에 오세훈, 김문수가 똑같이 2%씩 넣었지 않습니까? 2%. 와, 갤럽은 이게 주관식이거든요. 너 누구 좋아하니? 주관식으로 물으면 무응답이 제일 높아요. 이재명이가 37%인데요. 실제 한 40% 정도가 무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민심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재명이 1위가 아니고 무응답이 1위입니다. 무응답. 아직 마음 못 정해. 거기에 2%가 넣으면 주관식이 엄청난 겁니다. 왜 다 합친 게 60이 안 되거든요. 김문수 지사가. 그만큼 이게 지지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인터뷰에서요. 김문수 장관이 또 소신발언 탄핵 정국에서 만났는데 보통 이 탄핵 정국 때문에 장관들이 몸 좀 사리잖아요. 찍히면 죽거든 탄핵한다고 막 공포정치 하니까 광란의 칼춤 아닙니까? 그래도 이게 김문수 지사가 제대로 발언했네. 뭐랬냐? 바로 이제 노조의 정치 파업은 법치를 흔드는 처사다. 야, 노조의 정치 파업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우리 법치를 무너뜨리는 이런 게 불법 행동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노조가요. 특히 민노총이죠. 민노총, 노조가 불법 파업을 왜? 노조라는 거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파업해야 되잖아. 근데 그냥 윤석열 퇴진해라. 윤석열 구속해라. 이런 정치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잖아요. 이걸 단호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노조의 정치 파업은 법치를 파괴하는 이런 게 불법이다.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적 노조, 이 자들은 여당은 물론 야당에도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정치 노조는요, 절대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실제요, 최근에 민노총 봤죠? 민노총의 정의국장, 원래 요직이잖아. 투쟁하는 전국. 이런 자들이 전부 석권호인가? 이 자들에게 지금 간첩으로 징역 15년씩 3명에게 처벌됐잖아요. 민노총의 핵심들은 전부 간첩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노총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계속 민노총이 죽어야 나라 산다 했지 않습니까? 이 민노총을 지배하고 있는 게 경기 동부연합이에요.
경기동부연합. 그거 누가 한다? 이재명이가 누굴 통해? 정진상과 김현지입니다. 권력 서열 1, 2등 정진상과 김현지 이 자들이 경기동부연합하고 오래전부터 이게 유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될 때 그 단일화대가 통진당하고 단일화가 시장 됐잖아요. 그래서 인수위원회부터 이게 다 그때 그 김미희 후보가 다 했지 않습니까? 단일화 해가지고. 그러니까 경기동부연합이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부터 민노총을 지배하고요. 근데 경기동부연합은 또 이게 그 이석기나 이 옛날에 통진당 종북 좌파 세력들이 다 이게 꼭 잡고 있잖아요. 이게 가장 친북적인 노조단체 아닙니까? 운동권 중에도 친북적인 완전히 북한의 추종자 아닙니까? 결국 이런 게 민주노총이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에 앞장서는 이런 게 정치 파업을 계속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가 이런 게 노조의 정치 파업은 완전히 우리 법치를 파괴하는 게 불법이니까 이거는 이게 중단돼야 된다. 왜? 김문수 이랬잖아. 파업 등의 노동쟁의 목적은 근로자의 권익 개선이 목적인데 이번 파업은 근로자의 권익과는 무관한 정치 파업이다. 이는 법을 어기는 행위다. 이렇게 단호하게 법을 어기고 있다. 이러면서 양대 노총이 무기한 파업 이걸 그 비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자가 물었죠. 그럼 이게 양대 노총이 즉 민주노총 포함해서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김문수 장관이 뭐랬냐? 결국은 그 양대 노총의 무기한 파업은 그 목적이 차기 정권의 정치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목적이다. 차기 정권의 정치적 부담을 지우는 대통령 퇴진에 앞장서서니 차기 정권이 수립되면 정년 연장, 임금 인상, 본인이 원하는 걸 이게 다 요구할 거다. 이게 아주 예리한 지적이에요. 옛날에 문재인이가 촛불 그때 쿠데타 문재인이가 대통령 될 때도 그때 1등 공신이 민노총이었거든. 그러면서 민노총이 청구서를 내밀었다고 문재인한테. 어이 문 대통령 누구 때문에 대통령 됐어?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 민노총이 앞장서가 촛불로 박근혜 끌어내리고 이게 우리가 당신 대통령 만들어준 거 아니야? 우리가 1등 공신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도 요구사항 들어줘. 이런 식으로 청구서를 내미는 게 민노총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 초기 민노총이 100만 조합원이 넘어서고 민노총이 가입 안 하면 쉽게 말하면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가다도 못할 정도로 왜? 민노총 소송이 아니면 일용직도 못 쓰게 막아버렸잖아. 건설 현장. 이게 건설 현장의 폭력배들 아닙니까? 이렇게 청구서를 내민단 말이야. 그럼 이번에 무기한 파업하는 이유가 뭐냐? 이재명 정권이 들었으면 바로 민주당 정권이 들었으면 또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1등 공신 아니냐? 우리가 윤석열 끌어내렸으니까 우리 요구 좀 들어줘. 이거 알겠냐? 이걸 김문수 장관이 정확하게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런 우리가 대위기 상황일수록요. 오히려 그 김문수 지사처럼 원칙 있고 소신 있는 강단 있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경험도 있고 이런 원로죠 뭐 경험도 있고 연세도 좀 있죠. 아마 51년생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얼마나 제대로 된 가치관 국가관으로 제대로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 춘추전국 시대 많이 읽고 있는데요. 춘추전국 거기에 보면 우리 강태공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강태공이 주나라 원래 중국의 하나라 그 다음에 상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 상나라를 후계에는 은나라라고 합니다. 상나라가 은나라 똑같은 나라예요. 후계에는 은나라고 그러니까 하상주 주나라가 한데 건국할 때 1등 공신이 태공망 여상 강태공이라고 합니다. 세월을 낚다가 그분도 연세 드셔서 엄청나게 70이 넘어서 그 당시에 대활약을 한
그러니까 나이는 이게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얼마든지 그 뜨거운 열정이 있어. 김무산에게 뜨거운 열정이 있어. 그 다음에 확실한 게 국가관, 확실한 게 국가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나 법치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국무위원 중에 한덕수 대행, 그 다음에 김문수 장관, 이런 경험 있는 이런 분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한덕수 대행이나 김문수, 이런 분들이 오히려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왜? 산전수전, 백전노장 아닙니까? 어떤 게 어려움도 돌파해본 이런 데 경험 있는 분들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김문수 기자가 오늘 그 인터뷰를 보면서 역시 김문수다. 역시 김문수다. 이런 데 제가 생각을 했고, 앞으로 장관으로서 또 이게 장관 끝나면 또 이제 정치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뭔가 제대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희생과 헌신을 해주시기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